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17180, 현재 시각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12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명문제약이 한 1.5%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5% 상승의 거래량은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시장 분위기와 종목의 수급에 따라서 제한적인 그런 등락 퍼센테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이슈는 없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또 한번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 종목의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급성 요통 관련해서 계량 신약을 지금 또 개발하고 있고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병 이전에도 다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임상 1상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 중인 상황이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관련해서 계량 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 M&A 이슈도 있었고 동시에 이제 뭐 M&A는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 매각 이슈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5월달에 급등 나올 때는 이 어린이 괴질 때문에 급등주로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5월 15일 정도였는데 이때 당시에 EU, 유럽하고 미국의 어린이 괴질이 확산이 됐죠.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후에는 줄곧 거래량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나오고 나올 때는 이슈가 붙죠. 이때는 이제 수돗물 유충 이슈가 붙고 근데 사실 어린이 괴질 이슈로 2차 상승을 가져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수돗물 유충으로도 2차 상승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이슈라고 봅니다. 뭐 결국에 최근에 이슈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슈도 이 명문제약이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명문제약이 2016년 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약물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CMP정을 생산 판매한 이력이 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로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코로나로도 엮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괴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수돗물 유충 다양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코로나로 가려고 했으면 벌써 갔어야 되고요. 어린이 괴질 이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수돗물 유충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있었는데 핵심은 딱히 수돗물 유충 어린이 괴질 이슈가 2차 상승으로 가는 재료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뭐 명분에 불과하고 혹시나 만약에 간다면 이 회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린이 괴질, 수돗물 유충, 뭐 코로나19 이런 부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또는 임상하고 있는 이런 그 신약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작은 괴질로 했지만 또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건 전혀 엉뚱한 데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명문제약하고 그때 당시에 어린이 괴질로 같이 갔던 종목이 조화제약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처음에는 어린이 괴질로 갔지만 이때도 똑같이 수돗물 유충으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때 갈 때에는 어린이 괴질도 아니었고 수돗물 유충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슈, 자체적인 이슈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상한가 거래량 터지고 조정시 거래 없고 터지고 거래 없고 하다가 이제 자체적인 이슈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존의 이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같이 이제 괴질 이슈로 갔지만 지금 뭐 어린이 괴질 이슈도 뭐 딱히 부각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수돗물 유충도 아니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차트거든요. 차트나 이런 것들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이후에는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상승 시 거래 터지고 조정 시 거래 안 나오고 철저히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박스권 매집의 이런 흔적의
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차트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박스권 안에서 나오는 저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저런 이런 캔들, 뜨고 나서 밀려는 캔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매집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뭐 말씀드리지만 매집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박스권 안에서 가둬놓고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100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다소 이제 재무적으로는 부담 요인이에요. 올해도 이제 실적이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40억, 113억 이렇게 적자가 나버리게 되면 재무적인 이런 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재무적인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매집이 좀 들어가고 있는 듯한 이런 차트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안에서 놀고 있죠. 위로는 한 7,000원 정도, 위로는 한 7,0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밑으로는 역시나 이제 5,400원에서 5,000 뭐 한 5,350원에서 5,250원 정도, 이 안에서의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5일선이 살아있죠. 5일선이 살아있다면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봐야죠. 왜냐면 5일선이 살아있다는 건 계속해서 방향이 위로 가고 있다는 거고, 5일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5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고점도 돌파를 하는 거지, 5일선 밑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5일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5일선을 타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고, 동시에 이제 7,000원대와 7,500원대가 저항대니까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대응을 한다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거나,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정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거래량이 없거나 이슈가 없으면 이 가격을 돌파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물린 사람들이 있죠. 이 물린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다 이 부분들을 받아내고 가려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오늘도 뭐 거래량 이런 부분들 크게 없는 관계로 오늘도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있어서 갑자기 이러다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빡 치고 상한가나 급등이나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을 긋는 건 기준인 거예요. 이 종목이 올라는 오는데 어디서 부딪히느냐, 내려는 가는데 어디서 지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 안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돌파해서 더 큰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서 또 박스권 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위로는 7,000원과 아래로는 5,350원, 5,250원 이런 자리가 박스권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은 역시나 이제 보유자분들은 5일선 타고 가시면 되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5,350원, 5,2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뭔가 접근을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 명문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 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